안녕하십니까 여러분, 국성기시공의 조동현입니다. 오늘은 우리 인체의 중력을 거스를 수 있는 시스템에 대한 것을 좀 설명을 드려볼까 합니다. 이렇게 말씀드리니까 뭐 기계장치 같은 어떤 그런 뉘앙스가 풍기는데요. 우리 인체에도 이런 얼굴에 주름이 생기고 눈꼬리가 처지고 입꼬리가 처지게 되고 뱃살이 늘어지고 오장육부가 처져서 이런 기능들이 잘 발휘가 되어지지 않고 그런 것들이 이제 심각하게 되어지면은 질병으로 이렇게 발전하는 어떤 그런 것들이 우리가 늙어가는 과정이다. 이런 것들이 또 이제 자연과학적으로는 중력을 받고 있기 때문이다라고 이제 표현할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이런 것들을 이제 거스를 수 있는 어떤 그런 시스템들이 우리 몸에도 작동이 되어지고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그런 부분을 조금 살펴보고자 하거든요. 자, 그래서 이제 지난 시간에도 보여드린 표가 되겠습니다만은 그냥 직관적으로 왼쪽과 오른쪽 양이 되겠습니다. 이쪽은 육부, 이쪽은 육장, 이 오른쪽은 육부가 되겠습니다. 그러면 이제 우리 육장 육부에 하나씩 배당된 기가 다니는 길이 있죠. 그리고 그 육장 육부에로 흐르는 어떤 그 길이 12경락이라고 한다면 그 육장 육부는 그 기운을 담아 놓은 그릇이라고 이제 표현할 수가 있거든요. 그러면 그런 육장 육부와 12경락이 도대체 어떠한 기능들이 있는가 하는 것을 그냥 단순하게 얘기한다면 우리의 의식과 감정이 흐르는 길이다 라고 이제 표현을 할 수 있겠습니다. 물론 이것을 통칭해서 그냥 기다 이렇게 이제 표현을 하기도 하지만요. 그래서 이제 이러한 육장 육부로 육부의 어떤 12경락을 음양으로 나눈다면 육장에 해당하는 경락은 이런 인맥이 통솔을 하고요. 주관을 하고 그 다음에 육부의 그 여섯 경락과 육부는 인맥이 통솔을 한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다시 말씀드리면 이러한 인맥과 동맥으로 기운이 활성화된다고 하는 것은 이 앞에서 설명드린 육장 육부에 하나씩 배당된 12경락의 기운이 다 균형이 맞아지고 조화로운 상태가 되어졌을 때 그러한 잉여 에너지로서 이러한 인맥과 동맥 또는 기경팔맥으로 기운이 넘쳐서 흐른다고 할 수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어렸을 때 보면은 하루 종일 뛰어놀고 이렇게 활동을 왕성하게 해도 지치지도 않는 것이 가볍게 느껴지는 것이 이러한 중력을 거스를 수 있다라고 이제 중력을 거스르는 것이다. 이렇게 이제 말씀을 드릴 수 있듯이 이러한 기경팔맥이 다 활성화되고 열려있고 활성화된다면 그런 어렸을 때의 활발함이 처지지 눈꼬리도 처지지 않고 또 뭐 주름도 없는 어떤 그런 상태를 지칭한다. 이렇게 이제 설명을 드릴 수가 있거든요. 그런데 이제 우리는 여기에서 보시면 임독 자계라고 하는 것을 하죠. 이렇게 우리는 이제 정각도를 지나서 통기법에서 이런 공부, 이런 수련을 하게 되는데 이런 동맥은 위로 올라가고 인맥은 이렇게 내려옵니다. 이걸 주천을 한다는 거죠. 그래서 이 주천이란 개념은 하늘에 아무것도 없어야 이 먹구름이나 뭐 아무 장애물이 없어야 이게 돌아다닐 수 있듯이 우리의 마음에도 어떤 응어리 어떤 그 갈등, 번민, 하늘의 먹구름과 같은 어떤 그런 것들이 없어야 이렇게 인체에서도 이 주천이 되어진다고 할 수 있거든요. 그래서 이 주천이 되어졌다 하는 것은 우리의 12경락이 육장육부가 균형이 이루어지고 조화로운 상태가 되어졌을 때 이러한 기경팔맥이 활성화됨으로 인해서 이러한 기경팔맥을 보시게 되면 여기 임독에서는 이렇게 동맥은 위로 올라가고 인맥은 이렇게 내려오는 어떤 그런 상태를 보이고 있지만 실제적으로 이 그림에서 인맥을 한번 보시면 위로 올라가지 않습니까? 흐름이. 그 다음에 동맥도 위로 올라가고 이 임동맥뿐만 아니고
음교맥, 양교맥, 양유맥, 음유맥, 축맥, 대맥 전부 다 기운이 위로 흐르도록 되어 있다는 거죠. 이제 조금 이따 보여드리겠습니다만 12경락에서는 위로 오르고 내려가고 올라가고 내려가고, 그래서 이쪽이 왼쪽이 음이라고 그랬죠. 음에 해당하는 장에 관련된 경락들은 음이니까 하늘로 위로 올라가게 되고요. 양에 해당하는 부에 관련된 경락들은 밑으로 내려오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올라가고 내려가고 올라가고 내려가고 함으로써 수승화강이 잘 되어지는 어떤 그런 상태가 되어지면 이러한 그 기경팔맥 쪽으로 기운이 넘쳐난다는 거죠. 그러면 기운이 넘쳐나는데 이렇게 위로만 전부 다 기경팔맥은 흐르도록 루주 방향이 돼 있다는 거죠. 우리 12정경과는 다르게. 그런 이유는 도대체 왜 그럴까라고 이제 제가 곰곰이 생각을 해 봤을 때, 결국은 이제 후천직이라고 하는 12경락은 우리 삶을 영위하면서 쓰는 것들이고, 그 다음에 이러한 삶을 영위하면서 가장 그 균형과 조화롭게 이렇게 삶을 영위를 했다면 그런 기운이 잉여 에너지로서 이렇게 선천직이라고 할 수 있는 기경팔맥 쪽으로 흐른다는 거죠. 그랬을 때, 어렸을 때 그런 천진난만함과 어떤 하루 종일 뛰어놀아도 지치지 않는 어떤 그런 생명력이 왕성한 상태를 유지할 수 있다. 그런 것이 바로 우리가 앞에서 설명드린 중력을 거스르는 시스템이다. 이 기경팔맥 자체가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이러한 것들을 한번 구체적으로 우리가 그 12경락이 어떤 불균형, 부조화가 오는 원인과 그것을 해소할 수 있는 방법과 또 그렇게 해소함으로써 이런 기경팔맥이 왕성하게 활발하게 되어질 수 있는 어떤 그런 것들을 구체적으로 한번 실천적으로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우리는 그 몸과 마음은 하나다라고 이제 심신일여, 심신일체 뭐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이제 여기에서 말씀드리면 그냥 간단하게 말씀드리면 여기 위에는 표면의식이고 이 밑에는 잠재의식입니다. 그래서 이 표면의식에서 어떤 욕구불만이 있을 때 이런 잠재의식으로 가서 쌓이게 된다는 거죠. 무의식에 가서 자기도 모르게 이러한 것들 많이 있겠죠. 그래서 이런 쌓이는 것들, 응어리들은 이게 물질화 되어졌을 때 이제 질병으로 더 발전을 하게 되는데, 그래서 이제 이런 응어리들이 구체적으로 우리 인체에 나타난다면 어디로 나타나며 그 나타난 것에 어떤 부작용들이 있는가 하는 그런 측면에서 살펴본다면, 그렇게 이제 정의를 하고 봤을 때 이러한 무의식과 인체가 하나고 이 표면의식과 인체는 하나가 아니라는 것을 우리가 알아볼 수가 있거든요. 한번 좀 살펴보도록 하죠. 그러면 우리가 이제 이렇게 잠재의식의 응어리가 되어져서 신체적으로 그렇게 표출이 된다 했을 때 심신이 하나다, 일체다라고 이제 말씀을 드리는데, 그렇게 이제 응어리가 쌓이는 과정을 보게 되면 우리가 이제 오행을 공부하는 사람으로서 오행도를 이렇게 설명을 한번 해본다면, 여기에서 목화토금수 이렇게 돌아가는 것이 상생지간입니다. 그 다음에 이 별표에 이렇게 돌아가는 것이 상극지간이고요. 그래서 이제 간단하게 이제 여기에서 설명을 구차하게 장황하게 한다면 시간이 너무 오래 걸리기 때문에, 이런 목생화, 화생토, 토생금, 금생수, 수생목 이렇게 상생지간과 또는 이렇게 상극지간이 서로 조화롭게 균형이 이루어져야 된다는 거죠. 그러니까 다시 말씀드리면 이 상생은 자연적인 것이고 상극은 인위적인 것이란 얘기죠. 그래서 여기에서 서로 상생지간이라고 하면은 서로 합과 같다는 거죠. 서로 좋아한다, 합이 된다. 그거는 결혼과 같고 연애와 같아서 풀어진다는 거죠. 그러면 풀어지면 여한이 없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제 여기에서 상극지간 별표로 이렇게 되어졌을 때는 부딪힘이라고 볼 수가 있고요. 이런 부딪힘은 충과 같다고 보는 거거든요. 이러한 충들은
한이 된다는 거죠. 왜? 욕구가 부딪힘으로써 해결이 되어지지 않으니까 이렇게 그 욕구 불만이 생긴다는 거예요. 한이 된다는 거죠. 그래서 여한, 한이 남았다 했을 때 그런 한은 가서 어디에 쌓이느냐? 우리는 옛말에 천추한이 된다라는 말을 들어보셨죠? 천추라고 하는 것은 대장 옆에 모혈이거든요. 즉 다시 말씀드리면 이러한 상극적인 것은 한이 됨으로써 이러한 한은 부딪힘으로써 우리 오장육부가 쌓인다라고 이제 보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이를테면 여기에서 화기운이 많다. 그러면 이렇게 상극지가 있지 않습니까? 그 다음에 이렇게 옆에는 좌우로는 상생이고 이러한 것들이 극을 받아서 수와 금이 화가 많을 때는 이런 수와 금에 해당되는 장기에 가서 쌓인다는 거죠. 뭘로? 엉어리로. 쉽게 말하면 아까 앞에서 말씀드렸듯이 우리의 경락은 우리의 의식과 감정이 흐른다고 봤을 때 부정적 관념과 부정적 감정 또는 그런 것들이 엉어리로 물질화 되어졌을 때 고착되어졌을 때 쌓이는데 이런 목화토금수의 기운이 배당되어져 있는 오장육부에 가서 쌓인다는 것이죠. 그러한 것이 이제 수에 관련된 어떤 기운이 그 비활성화되어졌을 때 이렇게 아랫배 신적들이라고 하는 것이 쌓이게 되고요. 그 다음에 이제 폐적은 오른쪽 가슴 여기에 쌓이게 되고 그 다음에 비적은 여기에 가운데, 그 다음 심적은 이렇게, 그 다음 간적은 이렇게 왼쪽에 쌓인다는 것이죠. 그러면 여기서 간은 오른쪽에 있는데 왜 간적이 왼쪽에 쌓이느냐 하는 것을 이제 뭐 저도 여러 번 설명을 드렸기 때문에 여기에서는 그냥 생략하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여기에서 일반적으로 이렇게 오장육부에 가서, 오장에 가서 이렇게 적들이 쌓이고 조금 그 고착화가 덜 되는 것은 부에 가서 쌓이는데 이런 것들은 취라 그러고 이런 장에 가서 깊이 들어간 것은 적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기분, 혈분, 기분도 있듯이 혈분도 있겠죠. 그래서 이 혈에 관련된 어떤 그런 질환들은 깊게 들어가고 그 다음에 이 기에 관련된 어떤 그런 것들은 조금 겉으로 낮게 들어가고 해서 이렇게 부는 취라고 하기도 하고 적은 장에 쌓이는 것은 적이라고 한다는 것이죠. 그래서 이러한 것들이 쌓임으로써 여기에 수에 관련된 신장과 방광에 관련된 경락적으로 나타날 수가 있고 이 폐에 관련된 적은 폐와 대장 쪽으로 또 비적은 말 그대로 비장과 그 위장으로 그 다음에 화에 관련된 심적은 심장과 소장, 그 다음에 간적은 간담의 경락적으로 이렇게 쌓일 수가 있다는 거죠. 그 불편함으로 통증으로 나타날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다시 말씀드리면 이런 오장육부의 어떤 이런 쌓인 엉어리들로 인해서 이렇게 우리가 팔다리로 흐르는 경락적으로 불편함이 통증이 나타나면 그런 것들이 질병이다. 이렇게 이제 말씀을 드릴 수 있다는 것이죠. 그러면 여기에서 다시 말씀드리면 팔다리가 아프다, 어깨가 아프다 그러면 이런 장, 예를 들어서 왼쪽 어깨가 아프다 그러면 이런 이렇게 굳은 것을 복부에 굳은 것을 풀어주게 되면 가벼워질 수 있다라고도 이제 설명을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그러면 여기에서 이제 이것이 이제 저는 이제 중기경락이다 이렇게 표현을 합니다만은 전면으로 흐른다는 거죠. 이런 것이 폐, 대장, 위, 비장 이런 경락들은 다시 말씀드리면 가장 이렇게 1층, 2층, 3층이 있다면 가장 위에 흐르는 경락들이라고 볼 수 있다는 거죠. 우리가 입체적으로 고가가 있다면 제일 위에 있는 고가도로가 이런 중기경락이고 전면으로 흐르는 경락들이다 라고 이제 말씀을 드릴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이제 이러한 것들은 이제 한번 앞에서도 아까도 그러한 오행의 언밸런스, 상생의 언밸런스로 인해서 그런 오장육부로 적이 쌓였다면 이런 질병들이 나타날 수 있다는 거죠.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폐적이 생겼다. 그러면 이런 질환, 질병들로 나타날 수도 있고, 그다음 비적이 생겼다. 그러면 이런 비위장경락적으로 이런 질병들이 나타날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이 이제 이 그림을 통해서
볼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이 그림을 한번 좀 세워 놓으시고요. 한번 내가 이런 우협통이 있는데 폐경 쪽에 문제가 있나? 또 반대로 불면증이 있는데 위장에 소화가 문제가 있나? 예를 들어서 이렇게 추측해 볼 수 있다는 거죠. 그러면 예를 들어서 내가 누워서 잠이 안 온다 했을 때 이런 위장 비적 복부를 좀 풀어주게 되면 잠이 스르르 오는 그런 그 효과도 있거든요. 그래서 한번 좀 살펴보시고요. 자, 그 다음에 이제 건곤경락이라고 해서 후면경입니다. 이거는 이제 말 그대로 뒤쪽으로 흐른다는 거죠. 아까 앞에서 설명드렸지 제일 위에, 그 다음 중간에 흐르는 좀 깊이 들어가 있는 경락이다. 이렇게 이제 말씀을 드릴 수 있거든요. 자, 그러면 이러한 거죠. 앞에서 심장 쪽에 심적이 생겼을 때 나타날 수 있는 질환들입니다. 그 다음에 이제 이쪽은 신적이 있어서 나타날 수 있는 것들이고, 그래서 앞에 복부를 그 적들을 풀어내게 되면 이러한 질병들이 어떤 질병이라도 이렇게 가벼워질 수가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이것도 앞에서 말씀드렸듯이 조금 참 세워 놓으시고, 예를 들어서 불감증이다 했을 때 내가 이런 심적이 좀 쌓여서 좀 감흥이 덜한가? 이렇게 해서 심적을 풀어낼 수 있는, 복부를 만져서 체크도 할 수 있고 진단도 할 수 있고 그것을 풀어낼 수도 있는 방법으로서 좀 만져주라는 얘기죠. 어떤 방법으로든. 그래서 이거를 한번 좀 세워 놓으시고 보시고요. 그 다음에 이제 원기경락이라고 해서 측면경입니다. 그래서 측면으로 흐르는 경락인데, 이거는 제일 깊이 들어가 있습니다. 우리가 원기담법이 제일 모션의 각도 크고 또 힘들죠. 그 다음에 호흡법도 길고, 그 다음에 또 호흡법이 길기 때문에 또 복압도 더 가장 세다는 얘기죠. 그래서 이러한 심포 3초, 이런 상화가 잘못됐을 때 이런 질환들로 나타날 수가 있고요. 그 다음에 이런 간담회, 간적이 있을 때 이런 질환들로 나타날 수 있다는 거죠. 이런 것들은 보시다시피 가장 좀 신경성적인 뇌질환, 어떤 그런 것들을 다스릴 수 있는 경락들이라고도 볼 수가 있겠습니다. 대부분 깊게 들어가 있기 때문에요. 그래서 이제 가장 유해가 있고 무유해가 있다면 무유해 쪽, 쉽게 말하면 실체가 없는 어떤 그런 신경성적인 어떤 시민성 질환, 어떤 그런 것들을 좀 다스릴 수 있는 경락들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주로 불면증이나 또 어떤 신경쇠약, 그런 좀 세워놓고 보시면 전부 다 공황장애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경락들을 다스려줘도 효과가 있지만 이런 복부에 굳어져 있는, 응결되어 있는 것을 다스려 주었을 때 더 이런 경락에 자극을 미쳐서 효과적으로 이렇게 균형을 유지할 수 있고 조화로워질 수 있는 방법이란 얘기죠. 자, 그 다음에 그러면 이런 경락들로 또 오장육부로 이렇게 나타나서 경락들로 그런 통증으로 나타나서 질병이 있다라고 한 자체는 우리의 중력을 그대로 고스란히 받을 수 있다는 얘기나 마찬가지죠. 저런 상생상극의 연발환수로 인해서 이 신체적으로 왼쪽 4등분을 했을 때 좌상, 우상, 우하, 좌하 이렇게 불균형될 수가 있다는 거죠. 그런 것들을 우리는 이제 그런 중력을 받아서 생기는 결함, 어떤 그런 것들을 이러한 국선 기공이라고 하는 것으로 다 찌그러진 깡통을 이렇게 펴듯이 이렇게 이런 동작들을 통해서 각 오장육부에 자극을 주고 또 그런 경락에 해당된 경락에 자극을 주는 어떤 그런 것들이란 얘기죠. 이런 기공법이. 이거는 이제 국선도의 내기 전신행법이라고 있습니다. 즉 오장을 또는 경락을 다 12경락을 자극을 해줘서 회복시킬 수 있는 어떤 그런 기공법으로 제가 조금 변형을 시켰습니다만은, 그러나 이제 효율은 참 좋습니다. 효과는. 그래서 이러한 앞에서도 여기에 전면경입니다. 이쪽 왼쪽 호흡기계, 소화기계, 그래 톱법과 근법은 가장 1차원적으로 낮게 깔려 있다는 얘기죠.
그 다음에 두 번째는 후면경이고요. 뒤로 흐르는 두 번째로 깊게 들어가 있는 경락을 자극해 줌으로써 앞에서 그런 불편함을 중력을 거스를 수 있는 어떤 그런 방법이다. 이건 세 번째는 가장 깊게 들어가 있는 원기 경락, 즉 측면이란 얘기죠. 그래서 이러한 기공법의 어떤 수평적이고요. 이거는 가장 1차원적으로 낮게 깔려 있는 어떤 그런 거는 이 동작 자체가 전부 다 뭐 수평입니다. 그래서 평평한 그래서 수평적인 차원에서 오장육부를 자극을 해줄 수도 있고, 그 다음에 이거는 수직적인 거거든요. 두 번째는 근거는 그래서 위아래로 해서 이제 척추의 균형을 잡을 수가 있고요. 오장의 균형 조화로움을 통해서 그다음 척추의 생리적 균형을 확보를 하고 수직적인 운동을 통해서 그 다음에 이거는 회전이라는 얘기죠. 주로 회전을 통해서 측면경을 자극을 해줌으로써 활성화시키고 그래서 이제 이런 것들을 보면 앞에서 설명드렸듯이 즉 정신과계, 그다음 신경계 이건 전부 다 경락에서 보시다시피 위쪽 머리 쪽으로 자극을 해줄 수 있는 어떤 그런 것들이거든요. 그래서 이런 수평과 수직과 또는 회전력을 통해서 우리의 구심성 운동, 원심성 운동과 구심성 운동을 통해서 찌그러진 깡통을 펼 수 있는, 펼 수 있듯이 그런 운동법이라는 얘기죠. 그러면 이거는 이제 육체적으로 그렇게 밸런스를 맞출 수 있는 어떤 그런 방법이지만 이제 또 하나 이제 우리가 심리적인 차원에서는 이런 방법을 한번 볼 수 있다는 거죠. 여기에 일수, 이화, 삼목, 사금, 오토 이렇게 우리가 나올 수 있는 어떤 그런 오형으로 봤을 때 이걸 즉 신장이 어떤 기능이 안 좋다 했을 때는 나의 삶에서 어떤 일이 거듭거듭 되풀이 된다면 뭔가 거기에 내가 배워야 할 것이 있습니다라고 하는 것을 자각을 할 수 있다면 거기에서 벗어날 수가 있다는 거죠. 신적이 아까 생기는 어떤 언밸런스, 심리적 상태에 그래서 좀 자유로워질 수 있다 하는 얘기가 되고요. 그 다음에 이번에 화죠. 심적이 생긴다고 했을 때 그런 건 내가 하는 행동이 누군가를 설득하는 것이라면 그것은 나 스스로를 의심하고 있는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을 좀 자각을 한다면 그 심적이 생기는 그런 상황으로부터 좀 자유로워질 수 있다는 거죠. 그런 것처럼 그 다음에 여기 삼목, 나무 허물이 얼른 내 눈에 띄면 나 스스로를 바로잡기에 실패한 것이다 라는 걸 자각하겠습니다 라고 이렇게 좀 인지가 된다면 자유로워질 수 있다는 거죠. 그 다음에 사금, 이런 내가 따로 떨어져 있고 외롭다고 느낄 때 이거는 이 호흡기계가 문제가 생겼을 때 이런 현상들이 이런 심리적인 상황으로 빠질 수가 있거든요. 내가 참 외롭다, 우울하다, 이렇게 우울증 뭐 그런 것처럼 그럴 때는 나 스스로를 용서하기 실패하고 있는 것임을 자각한다면 거기에서 자유로워질 수 있다는 거죠. 나 스스로를 용서한다? 이건 좀 생각해 보시면 금방 좀 어려운 부분이기도 합니다만은 그 다음에 오토라고 하는 것은 비위, 쉽게 말해 우리 인체에 있어서 중에 해당이 되는 거거든요. 이것은 심리적인 상태에서 신믿음입니다. 그러니까 이런 인이예지라고 할 수 있는 목에서는 인, 그 다음에 예지, 즉 인이예지에서 뭐 측은지심, 그 다음에 그 십이지심, 사양지심, 그 다음에 수호지심이 나오지 않습니까? 그런 것들을 그런 것들에서 나오는 어떤 그런 언밸런스라고 하면 칠정이라고 볼 수가 있죠. 그래서 사단 칠정론이 있습니다만은 그런 것들이 내가 세상과 갈등을 겪고 있을 때는 자신이 지어낸 것에 대한 책임을 내가 부인하고 있는 것이다라고 하는 것이죠. 이런 인의예지도 어느 한쪽으로 치우친다면 그것이 분명히 칠정으로 이렇게 변형돼서 나타나니까요. 그래서 이러한 세상과 갈등 이런 것들이 전부 다 부딪힘이지 않습니까? 갈등이 생길 때는 내가 지어낸 것이라는 거죠. 그 자체도. 그래서 그런 것들에서부터 자유로워질 수 있으려면 즉 모든 것은 내 책임이다 라는 어떤 그런 대신심이 있어야 된다는 거죠. 자신이 지어낸 것에 대한 책임을 내가 부인하지 않아야 된다는 얘기가 되거든요. 이것이 중입니다. 우리 인체에서 우리 심리 상황으로.
그러면 이런 것들이 실제로 이렇게 어머니와 같은 마음이라고 볼 수가 있거든요. 내가 모든 것은 내 자식이니까 모든 건 내 책임이다. 이런 마음가짐, 이런 대신심이 수반되어야 이런 아까 그 오장육부의 어떤 부정적 관념과 감정으로부터 좀 자유로워질 수 있다는 것이죠. 그러면 이런 것이 전체적으로 이 대신심이 생겼다 했을 때 이 상화라고 할 수 있는 대생명력, 즉 일자통이라고 할 수 있거든요. 대생명력이 발현이 된다는 거죠. 아까 앞에서 설명드렸듯이 이 이 지구상에 사는 인간으로서 생물체로서 생명으로서 중력을 거스를 수 있는 그런 방법이 된다는 거죠. 그래서 사람과 사람의 차이는 각자가 품고 있는 신념의 차이뿐이라는 것을, 그리고 그 신념은 쉽게 지어낼 수도 지울 수도 있다는 것을 자각했을 때, 그런 어렸을 때의 어떤 천진난만함과 자연스러움, 하루 종일 뛰어놀아도 지치지도 않고 그냥 가벼운 몸이 그냥 가볍다는 거죠. 이런 심리 상태가 되면 중력을 받지 않는다는 것이죠. 일종의. 그러면 우리가 그것도 우리 몸과 마음은 하나라고 했을 때 우리의 잠재의식의 응어리가 풀어진 그런 상태니까, 그러면 생명력이 왕성해지는 그런 차원이란 얘기죠. 그렇게 됐을 때 중력을 거스린다. 그런 그 증거로서 우리의 인체에 있는 기경팔맥이 열려서 활성화된다는 얘기가 되거든요. 그래서 12경락으로 흐르는 부정적 의식과 감정, 응어리들이, 그런 것들이 고착화되어지면 아까 앞에서도 경락을 보여드리면서 그런 질병들이 유발될 수가 있다. 그런 것들을 풀어낼 수 있는 방법들은 이러한 그 기공법도 있지만, 이런 심리적인 상황, 즉 인식을 함으로써 그런 그 불균형으로부터, 부조화로부터 탈출할 수 있는 방법이 이러한 방법이다, 심리적인 방법이다라고 하는 것을 조금 말씀을 드리고, 그 결과로서 이런 대생명력이 왕성하게 되는, 즉 우와 일체가 될 수 있는, 사람과 사람의 차이는 각자가 품고 있는 신념의 차이뿐이라는 것을, 그리고 또 그 신념을 쉽게 지울 수도 지어낼 수도 있다는 것이 바로 신념으로부터의 해방이다. 그것이 이제 우리 국선도에서는 정각도까지다 라고도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마지막으로 이러한 중력을 거스를 수 있는 방법이 바로 이러한 국선도에는 내외 육체적인 것과 어떤 심리적인 어떤 그런 차원으로도 있고, 그런 우리는 그런 12정경과 기경팔맥으로서 우리 인체의 시스템으로 구축이 되어 있는 것을 가장 효율적으로 활용하는 그런 수련법이 국선도 단전행공이다라고 하는 것으로 마무리를 하겠습니다. 예, 감사합니다.